1월 18일 일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부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스컵 12라운드 김준철이 너무나 좀 타이밍을 쟀습니다. 김준철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조봉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진국과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조봉철과 이진국의 동반 입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김준철이 자존심이 구겨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또 김우영만 결승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은 또 김우영이 저측 나서면서 우승, 김준철이 결승 진출하지 못하면서 김준철이 조봉철의 힘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광명 우스컵 결승 12라운드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죠. 이재현, 구봉광, 김준철, 배민구, 여기에 김태환 선행감이 괜찮고 구봉광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시우도 전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2연승 거두긴 했습니다만 조봉철의 6대1로 싸워야 되는 편성, 쉽지만 않은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강급자들이 대거 12라운드에 출전하다 보니까 6, 7, 8, 9, 10, 11 라운드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에서는 졸업순위 4위 김태형이 이번 회차 출전을 했는데, 금요 경주에 의해서 전일도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결승 진출하지 못한 김태형, 동설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송종욱과 과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에 나설 수 있을지, 버텨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관심사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이번 회차 1호 상당히 좀 결승 경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원래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강재원, 정연교, 이차연, 김태형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연교, 강재원, 이차연, 김태형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박지웅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창용, 오정석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안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성록도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소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 같은 시속감이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성록, 과연 최민호, 문인재, 김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이 먼저 힘을 써야지만 최민호라든지 문인재가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지웅도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주드록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웅과 이성록의 힘과 힘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최근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박지웅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박지웅이 힘을 쓰게 된다면 오정석이 힘있고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지웅과 오정석, 전법적 궁합 좋은 노조소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성록이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박지웅도 선행 나서 이성록을 상대로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지웅과 이성록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도 일요공주인 만큼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오정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조 안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성록이 받아가는 박지웅과 이성록의 동반 입장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이성록이 힘을 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문인재가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민호가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이성록의 뒷자리 꽤 차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지웅하고 이성록이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성록과 문인재입니다. 이성록과 최민호 노조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성록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박지웅이 좀 더 오정석과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이성록 상대로 박지웅이 넘어서는 이성록 버텨내는 작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지웅과 이성록을 중심으로 좀 양분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득점은 이교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도
좀 이성민이 짧게 젖히니까 이교 취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류근철의 선행 활에 나가고 박동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류근철이 과연 선행력을 뽑아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죠. 일단 뭐 류근철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힘을 쓰면 이교가 몰고 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뭐 박동수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이 힘을 쓸 수 있는 이 박민호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전장인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류근철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을지, 하동성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을지에 따라서 박민호, 이교의 동반 입상이 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박민호가 이교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동성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호하고 이교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교가 박민호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복승과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은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민호하고 이교의 동반 입장 쪽에, 박민호하고 이교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어차피 박민호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교도 박민호를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두 선수가 직선에서 취입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박민호하고 이교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하동성도 내선 잡고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박민호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뭐 시속감만 괜찮다면 하동성도 아직까지는 뭐 예전 같은 시속감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선 잡으면 충분히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한 만큼 박민호가 하동성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교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류근철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죠. 이교가 몰고 갑니다.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하동성이 내선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죠. 류근철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이교가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동수까지는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교하고 류근철이죠. 이교하고 박동수 정도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의 선행감보다는 하동성이 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민호가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김태환이 힘을 썼는데 박민호가 받아서 끝까지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반적인 몸 상태 박민호가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교를 완벽하게 떨궈내게 된다면 박민호, 하동성 전장윤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라인 노조 완승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 김지식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지식 뭐 짧게 젖히기 정도는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전반적으로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죠. 일단 차봉수가 힘을 쓸 것 같아요. 즉 김지식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정영규가 쫓아 나서는 아무래도 강지원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봉수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영교도 직선 취입발은 상당히 좋아요. 최근 김지식이 선전 펼쳐 나가면서 점수가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정영교의 직선 취입발 경주 운영은 정영교가 한 수 위죠.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교의 직선 취입발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정영교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상 쪽에, 정영교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김지식이 뭐 짧게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영교 직선 취입발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에서 취입 가능성,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영교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강지원이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초조부담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불리하다는 점. 하지만 뭐 강지원의 주특기가 원체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이죠. 김지식 뒷자리나 정영교 뒷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영교 뒷자리를 막혀 나가는 견주가 안정감 있다는 점, 정영규하고 강지원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규하고 김지식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차봉수가 힘을 씁니다. 김지식이 몰고 가죠. 정영규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것 같은데, 강지원이 아무래도 타겟을 정영규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차봉수도 선행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지식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래저래 정경규의 뒷자리나 강전의 뒷자리, 김지식의 뒷자리는 강전이 꽤 차는 경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지식과 차봉수죠. 김지식과 강전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지식과 정경규 고만고만합니다. 득점은 김지식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취입발은 정경규가 앞서 나가고 있죠.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복승 중심으로 전 정경규의 직선 취입발 먼저 가져가고 싶은,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득점은 현재 문영윤이 앞서 나가고 있죠. 연대도 많습니다. 김영진, 최창훈, 손진철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창훈이 힘을 쓰고 문영인, 김영진, 손진철 순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문영인하고 최창훈이 인천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영진이 마크력 면에서는 좀 더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공이 이루어진다면 최창훈보다는 김영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창훈이 때린다는 과정 하에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진 않죠. 요즘 최창원 선행감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우영이 전일처럼 저측 나서면 공태욱이 좀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견주 때는 김우영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은 짧게 저측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 출발은 괜찮습니다.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김우영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수성팀, 아무래도 창원 가면 김해 B팀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공태욱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11라운드 이차연이 넘어서니까 공태욱 따라 들어갔습니다. 김태형까지 넘어섰어요. 저렇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두 선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만큼 김우영과 공태욱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영인이 힘으로 버텨내는 김우영이 보니까 세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꾸역꾸역 넘어서는 경주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영인이 받아가는, 버텨내는 김우영과 문영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우영과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고 싶은 김우영과 문영인의 동반 입장 차선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우영 자체가 선행 승부처럼 펼쳐나가기는 어렵죠. 송경방이 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태욱은 또 김우영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전일처럼 저측 나서게 된다면 취임 나서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최창훈이 긁어버리고 공태욱과 김영진이 여기에 손진철까지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우영 전일은 넘어갔습니다만 금일 못 넘어설 수 있어요.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문영윤과 김영진이죠. 문영윤과 최창훈 정도는 노조선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인 만큼, 문영윤과 김영진이죠. 문영윤과 최창훈 노조선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 김우영이 시원스럽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시속감이 빠른 경주는 아니에요. 김우영이 젖히면 공태욱과 협공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송정호 금요경주 때 털렸습니다. 전일 또 어중간한 작전 펼쳐 나간 김준철과 협공이 안 됐어요. 과연 김태형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신동인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불안한 3명의 선수, 과연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형하고 송정욱은 또 동갑내기 친구, 또 동설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득점은 송정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순위 4위인 김태형 연이틀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요경주 때는 2차 전일은 또 3차권도 간신히 진입했었던 김태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송정욱이 김태형을 송정욱이 김태형을 활용해 나가지 후미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형이 자리 잡게 된다면 송정욱이 자리 잡죠. 여기에 신동인이 따라 나서거나 신동인이 앞선에서 긁어버리게 된다면 김태형 충분히 착순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조 선수들 최용이 있고 김경갑이 있어요. 김경록이 있고 김영태가 있는데, 선행
선행 나설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뭐 최영, 전일 선행, 승부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선행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김태형이 또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금일만큼은 졸업순위 4위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송정욱과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과 송정욱의 동반 입상, 뭐 김건희 나서게 된다면 송정욱도 충분히 추임은 나올 수 있는 만큼 복승을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신동인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태형과 신동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연이틀 신동인이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태형하고 송정욱이 쫓아 나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최영하고 김경갑이 아무래도 내선을 잡아버리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경갑 최영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동인이 넘어서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경갑도 얼마 전에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당시 김경갑 권해드려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던 것처럼 최영이 힘을 쓰면 김경갑이 직선에서 추입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경갑이 후미를 신동인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김태형 믿었다가 송정욱 와르르 무너지거나 신동인 믿었다가 최영의 선행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만큼 김경갑과 최혜영이죠. 김경갑과 신동인 정도는 김경갑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순위 4위 김태형 30기 선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속도 확실하게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다는 점, 송정욱이 확실히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경갑과 최영, 김경갑과 신동인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 때려주면 김태형, 송정욱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신동인까지 비노조 완승은 생각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도 좀 맞대결이죠. 전일 이성민 저측 나서면서 우승 찾아 나갔습니다. 최병일, 여민호,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민의 뒷자리는 김근영이 막혀 나가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민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연우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이진구 전일 조봉철 막혀 되니까 잘 쫓아 나섰어요. 12라운드도 조봉철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장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잘 쫓아 나섰습니다. 이진국이 쫓아 나서죠. 상황에 따라서 박일호도 유연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성민 선행력을 발휘 나갔을 때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과 동반 입장도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연우가 그대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유연우가 가게 된다면 이진국 박일호와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면 유연하고 이진국이죠. 유연하고 박일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성민이 젖히면 아무래도 김근영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의 경주인 것 같아요. 이성민하고 김근영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유연우가 버텨내고 이성민이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유현우가 내선 잡고 힘을 쓰거나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진구, 박일화 동반 입장 가능하죠. 반대로 이성민이 때리면 답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넘어서게 된다면,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 아무래도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연우와도 동반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유현우하고 이성민의 맞대결입니다.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라운드 연이틀 조봉철이 선전 펼쳐 나갔어요. 금요견주 때도 조봉철의 선전, 전일도 조봉철의 선전 권해드려서 이진국과 묶어서 좋은 결과 만들어졌었는데, 문제는 선행력 갖춘 연이틀 컨디션 괜찮아도 연대 세력이 없다는 점, 6대1로 싸워야 되는 편성에서 과연 조봉철의 힘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이 품이 막혀 나가서 힘을 쓰게 된다면 특선에서 되는 강급자들입니다. 이차연, 구보
구봉강, 김준철, 여기에 배민구까지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준철이 조봉철과의 맞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착순권 진입에 2차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조봉철과 이진국의 동반 입상 해설 방송하고 또 음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봉철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김준철은 완패를 당했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번 편성 연대가 많기 때문에 구봉강, 이찬, 배민구가 있기 때문에 김준철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봉강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봉강도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준철에게 절대 밀리지 않아요. 특선에서도 선행력을 갖췄었던, 선행력이 통했었던 구봉강이라는 점에서 김준철과 구봉강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득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철과 구봉강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구봉강이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배민구가 구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구봉강이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준철이 김출의 뒷자리를 배민구가 막혀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준철하고 구봉강의 동반 입상 유리하다. 김준철의 뒤를 배민구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구봉강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27기 동기생 이차현이 우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의 선행을 구봉강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준철이 넘어서지 못하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김준철하고 구봉강 중심으로 좀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되는 상황인 만큼, 구봉강하고 이차현입니다. 구봉강하고 김태환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결승전 보면 득점 인정받고 수리대로 경주가 풀어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전일 김준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구봉강과 협권 펼쳐 나가는, 넘어서게 된다면 배민과 협권 가능성 충분히 이들 중심으로도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조봉철이 단연 돋보이죠. 2연승 얻었습니다. 하지만 연대 세력이 없어요. 경주가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만큼 구봉강하고 김준철 타협과 맞대결인데, 김준철의 선전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강자들이 12라운드에 총 출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수급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라인 맞대결로 짜여진 만큼 충분한 배당 가능성 생각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